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춘분입니다. 절기상. 예. 자,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 육성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전 11시 있었던 발표 내용인데요. 자, 이 당 안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결정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진봉 교수님부터요? 그러니까 일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당내의 어떤 반발도 있었는데도 강행했다.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을 이사하는데도 2, 3개월 정도 필요한데 이 청와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그게 또 아무도 쓰지 않는 건물에 들어간다면 모를까.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곳을 비워서 들어가는 과정에 연쇄적으로 다른 이제 그 근무 인력들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합참 같은 경우에 남태령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또 합참하고 국방부 직원들이 함께 한 건물에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도 되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서 속도를 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텐데 날짜를 딱 못 박아서 정해놓고 그 전에 모든 걸 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군장성 출신들 합참 의장 출신 11명도 여기에 반대 의견을 냈고 군 수뇌부도 상당히 뭐 겉으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뭐 추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부작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안보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모든 피해는 또 국민들이 받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당선인이 좀 더 깊이 고민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청와대 터에 궁궐이 처음 생긴 게 고려 문종 22년 106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954년 동안 현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 이게 그 청와대는 높디 높은 천상의 세계에서 국민이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왔습니다. 이걸 이게 더 낮은 곳으로, 더 국민 속으로, 더 열린 곳으로 가겠다는 게 이번에 이전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물론 이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청와대에 들어가 버리면 지금보다 이게 나오기는 10배, 100배 더 어렵다. 어떤 이게 절박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옮길 수 있는 거지 이미 한번 들어가 가지고 하다 보면 반대 더 많습니다. 결국 못 놉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못 옮기면 이제까지 87년 이후에 대통령마다 제가 알기로 박근혜 대통령 빼고는 전부 청와대 이전하겠다 했어요. 근데 아무도 김영삼 실천을 대통령 못했어요. 때부터 그랬다면서요? 예, 전부 다 말은 했는데 실천을 못했죠.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엄청난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 이래 봅니다. 근데 그게 소통이라고 원래 목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국방부에 들어가면 소통이 되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방부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경계를 쓰고 있어요. 이제 경호처도 들어가겠죠. 광화문으로 간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광화문으로 가기 위해서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과연 국방부 안에 들어가는 소통이 잘 이루어질 거냐. 그래서 한 얘기가 그 기자실을 1층에 만들겠다. 그럼 청와대 1층에다 기자실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통은. 근데 예. 너무 그렇게 장소에 연연하는 것도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저 서 변호사님 아까 얘기 중에 이 터에 청와대 터에 고려 문종 때 1068년부터 여기 궁궐이 있었어요? 그때 수도는 개성인데 예. 남경, 동경이 있잖아요. 남쪽 수도, 동쪽 수도. 동경은 경주,
남경 있잖아요. 거기 지금 경복궁 그 터에 고려의 그 남경 이궁 별궁이 있은 거죠. 아 그랬습니까? 저는 조선 개국하면서 정도전이고 만들었다 그거부터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 있었군요. 그 고려 궁전 바로 밑에 지금 만든 거죠.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전 비용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민주당 국방부 추산 비용이 다 제각각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뭐 기재부에서 받았던 469억도 현재 제가 볼 때는 이전하는데 그러니까 새로 대통령실을 꾸미고 그다음에 국방부를 이제 비우게 되잖아요, 본청을. 그럼 국방부 비우고 나서 그걸 비서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인테리어하고 사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또 옮기는 이사 비용 이런 부분들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오늘 김은혜 대변인도 그 얘기했죠. 합참이 만약에 남태희로 옮겨가는데 또 1,000몇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보면 연쇄적으로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예를 들면 국방부로 가게 되면 국방부에 있는 인력들이 또 옮기는 관계에 돈이 들어갈 거고요. 또 합참이 나중에 남태희로 옮겨가는데 또 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현재는 경호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부 내에 있는 다른 건물을 비워서 경호하는 인력들, 예를 들면 경비단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꾸든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예. 또 하나 이제 관사를 만약에 국방부 안에 새로 짓게 되면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지금 뭐 출퇴근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민 불편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뭐 그냥 오면 본인 오는데 3분 5분 걸린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통이 엄청나게 체증이 지금도 거기 이태원에서 넘어가는 그곳에 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다 교통 통제를 하고서 대통령 출퇴근을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큰 불편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하여튼 윤 당선인은 회견에서 기재부에서 추산한 비용이다 그러면 496억을 제시를 했는데 요거를 예비비로 이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죠. 서 변호사님. 그렇죠. 아마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비비로 하고요. 국무회의가 이제 내일 열리는 거죠. 예. 당선자가 이제 500억 든다 하니 500억만 이게 결제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현 정권에서 본인들에게 500억 든다 하니까 저는 1조는 터무니없고요. 이사 비용이라는 게 제가 어느 지역에 집을 팔고 다른 지역에 집을 사가 이사를 가요. 그럼 이게 이삿짐 센터에 주는 게 그게 이사 비용이죠.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집을 사는 거 이거는 옛날 집을 팔면서 그걸로 이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새 집 사는 비용까지 이사 비용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결국에 이삿짐 옮기는 비용, 이게 순수하게 이사 비용이고 지금 이게 기존의 청사를 재활용하고 활용하면 뭐처럼 큰 돈이 안 들고 뭐 물론 100번 양보해서 또 새로 청사가 짓는 게 있다면 그 건축 비용 정도 1, 2천억을 더 들지 모르지만 1조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지만 496억 말고 오늘 뭐 김은재 대변인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합참이 이제 남태령으로 가는 비용도 있고 다른 또 예하부대 이전 비용이 연쇄적으로 하게 되면 496억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1, 2천억은 더 들 수 있지만 1조의 근거는 지나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가장 크게 국민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국방부 합참 이런 쪽 건물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사를 가야 되고 역시 이제 안보 문제예요. 전직 합참 의장들이 안보 공백을 오늘 지적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이제 합참 의장들, 전직 합참 의장들이 이게 국방부 장관도 했던 분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 입장문을 윤 당선인 측에 전달을 했는데 이제 이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결국은. 가장 이제 이분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 뭐냐면 정부 그러니까 그 국군 통수권자와 그다음에 군 지휘부가 같은 장소에 근무하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유사시 아니면 전쟁 상황에서 타격을 이곳을 집중적으로 타격했을 때 만약에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가 함께 만약의 경우입니다. 그런 만약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군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통솔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컨트롤 타워가 와해가 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청와대나 아니면 국방부가 한 라인으로 연결해서 통제는 가능하지만 각각 떨어져 있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국가지휘소가 지금 현재 이제 국방부의 벙커하고 청와대 벙커를 자꾸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청와대 벙커는 지하 벙커는 국방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기관이 다 함께 컨트롤할 수 있는 벙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 군, 국정원,
행정기관들, 자치단체들 재난 상황을 전국 상황 재난 상황을 딱 거기서 본다는 그렇죠. 거예요. 소방까지 다 청와대 해서 그럼 다 그게 이제 거기서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고 국방부는 군 지휘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약 국방부 벙커에 가서 업무를 보더라도 청와대가 갖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옮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청와대가 했던 그 비상 상황 대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비나 아니면 전산 체계 자체가 상당히 최첨단의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게 아주 시간이 좀 필요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네. 일부에서는 1,000억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저 손정익 변호사님 지금 최진문 교수가 이 국방부 합참 벙커하고 청와대 벙커가 다르다. 이거 이전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당선인 쪽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그 민주당이 안보를 운운하는 자체가 이게 그 코미디 아닙니까? 본인들에게 9.11 합의해 가지고 정찰 자산부터 북한한테 그 안보를 포기하다시피 한 진보 정권이 안보를 걱정해서 못 옮긴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생각 안 하고 청와대를 왜 국민한테 돌려준다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왜 공약했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검토 안 했을까요? 저는 합참이 남태령에 가도 어차피 남태령이 우리 수도를 방어하는 데고요. 요즘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보듯이 어차피 이게 그 지하 벙커 요즘 이게 전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 벙커에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게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벙커도 기술적인 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거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게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아니 지금 말은 다 일일이 제가 답변하기 그런데 자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검토했다. 1년 동안 검토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못 옮긴 거예요. 물론 옮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년 동안 검토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 그게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날짜 정해놓고 2달 안에 해야 된다. 뭐 데드라인 정해놓고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옮기는 과정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지금 군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고 9.11 합의는 이거를 무슨 안보를 포기한 합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서로가 적대시했던 시설물들을 없애는 거였죠. 예를 들면 GP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없앤 거지 무슨 컨트롤 타워를 없앴습니까? 아니면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막 붕괴시켰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침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합의였지. 그게 왜 지금 컨트롤 타워 얘기하고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안에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NSC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보를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100번 양보를 해서 시일을 좀 두고 검토하고 나서 해보는 건 어땠을까 보세요, 서정혁 변호사님? 어제처럼 이렇게 전격적으로 국민을 발표할 게 아니고. 뭐 제 개인적으로였는데 그 충분히 여론 수렴도 뭐 하는 게 바람직은하죠. 그렇지만 이게 그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한번 들어가 버리면 지금보다 이게 반대 이유가 10배, 100배 늘어날 겁니다. 한번 이게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지금 논리대로 한다면 영원히 청와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영원히. 어떻게 옮깁니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말이죠. 용산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을 했는데 윤 당선인은 추가 규제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만약에 그러면 이게 양날의 검인데요. 윤 당선인 말처럼 추가 규제를 없다고 하면 고도 제한도 안 하고 비행 구역도 사실은 원래는 8km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근무하는 반경에 8km는 그 비행 금지 구역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럼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예컨대. 그럼 대통령의 안전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그럼 이렇게까지 다 그 방호망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장치들을 자꾸 풀어서 규제를 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개발 제한을 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고 하면요. 지금 청와대가 안보와 보안을 위해서 유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대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과연 다 푸는 것이 안전하냐 하는 문제예요. 그럼 물론 평상시엔 괜찮겠죠. 유사시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에 대통령이 노출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왜 고려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반박하면요. 지금도 이게 용산은 옛날에 임오군란부터 이게 다 군사 주둔지였어요. 청나라 일본부터 미국까지 이미 군사 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추가 이게 규제는 없다. 이런 데 그 설명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꾸 경호 문제 이야기하는데 경호도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첨단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로 바뀝니다.
제가 하나만 지적하면 그럼 여기 미국 백악관 있죠. 백악관 여기 인근 건물에서 훤히 보입니다. 그럼 여기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암살 노리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원수진 나라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테러리스트가? 그럼 이게 미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그 열린 데서 경호를 합니까? 이제는 이게 경호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네. 자, 여야가 이제 허니문 기간 없이 강대강 대결로 이제 치닫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런 반발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없죠. 왜냐하면 그 결정권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부통수권자는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국군 통수권자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고 예산도 예비비를 지금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그 인수위원회 관련된 법률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청와대를 옮기는 이런 이전 비용과 관련된 것이 인수위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거죠 결국 이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러나 법률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월권적인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당선인이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계획한 걸 다 발표하는 것도 저는 너무 뭐랄까요 섣부른 발표였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비비가 가능한지 대통령과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고 나서 발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만남 네. 이후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된 것도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 측의 요구를 수용을 해줄 거다 이런 전망을 한다 이거죠. 아까 그 모르겠어요. 내일 국무회에서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통령 입장에서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갈등 요소로 부각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실 거고 또 새로 이제 취임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어떤 당선인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가능한 한 도와주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이런 이 요구에 대해서 전형적인 이 발목 잡기식 공세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이게 민주당이요 0.7% 지니까 성북도에 0.7%만 성복하자. 우리 반성도 0.7%만 하자. 우리 졌지만 잘 싸우지 않냐. 이러면 이게 큰일 납니다. 100% 깨끗하게 성복하고 자기들이 잘못된 건 100% 반성하고 개혁해야 돼요. 지금 0.7% 졌죠? 이런 식으로 이게 불복 프레임으로 성복도에 0.7%만 하고 개혁 반성도 0.7%만 하면 다음 지방선거는 0.7이 7% 차이가 되고 다음 총선은 70% 의석이 감소할 수도 있다. 제대로 이게 반성하고 개혁해야지 지금 0.7만 성복하면 지방선거 보십시오. 7% 차이. 그다음에 총선에 70% 의석 감소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웬만하면 제가 반박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저렇게 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뭘 불복을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나와서 다 승복하고 민주당 다 승복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제가 뭐 이런 표현 국민의힘이 만약에 0.7% 졌으면 제가 볼 때 소송하고 난리 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자 승복했어요. 그러면 당선인이 하는 걸 모든 걸 다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 국민들이 볼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국회 뭐 지금은 여당이고 앞으로 야당이 되겠지만 야당이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만약 야당이면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니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국방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고 얘기하면 발목 잡힙니까? 아니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어떤 논란이 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얘기하고 반대 의견을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논란도 되고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를 그냥 무작정 발목 잡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화내시는 건 아니죠? 화 안 냅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당선인이 취임 첫날 5월 10일 날부터 용산에서 이제 집무를 보겠다고 했는데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5월 9일까지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와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어때요? 두 분 전망. 지금 이게 그 협조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지금 이게 아직도 두 분이 못 만나고 있잖아요. 옛날에 최장 기간이 9일이었죠. 9일 뒤에 만난 게 최장인데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입니까? 근데 아직 안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만나는 게 푸틴하고 젤렌스키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어떻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더 이상 이게 요구 조건 하지 말고 일단 만나서 서로 대화를 통해 풀더라도 이게 실무회담이 뭐가 필요합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들어줄 거 들어주고 안 되는 거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만나라 말 조건 없이 지금 일단 실무협의 만나야 할 때가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 잘하셨는데 그렇게 조건을 누가 달았습니까 대체? 만나기 전부터 언론에 언론 플레이하고 뭐 MB 사면해줘. 저 누구야? 서정욱 변호사도 MB 지지하시는 분이잖아요. MB 사면해라. 그 얘기하죠. 그다음에 공직고 임명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안 되면 또도 만나고 이러면 되는데 옆에 있는 윤핵관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분들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왜 나서가지고 불필요한 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만남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없었으면 제가 볼 때 만남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김경수 전 지사와 또 뭐 딜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분들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말 거들지 말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되면 그걸로 합의가 되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당선인의 국정 운영 방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에요. 말로만 그렇죠. 말로는 이게 그 박수현 그 수석 있잖아요. 네. 이분도 이게 그 뭐 당선인의 공약이나 운영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존중하는가? 저는 만남이 무산된 게 누구 잘못인지 저희는 몰라요. 윤석열 측 그건 잘못인지 서로 양측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잘못인지 그 부분에 추측성으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니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진심으로 당선인을 존중한다면 저는 이게 조속하게 빨리 서로 만나시고 그다음에 그 수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 있잖아요. 네. 이런 이게 예비비도 만에 하나 이게 뭐 부결되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이게 존중해서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무슨 큰일이 왜 나요. 저는 큰일 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이런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요. 만약에 협조를 안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센 발언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박수현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가능한 한 이 옮기는 문제도 협조하겠다는 의지와 뜻을 밝혔어요. 그거는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법적 여러 가지 논리적 문제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한 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저는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불만 많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잘 출범할수록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실무협의가 이제 재개가 된 것 같아요.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실무협의라는 걸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안 돼요. 논의 테이블에 어떤 거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밑에서 무슨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사면 문제든 예를 들면 뭐 이전 문제든 이거는 두 분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거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말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 정도만 합의해서 만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 시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걸 두고서 한쪽에선 소통을 위한 결단이다. 다른 한쪽에선 오히려 불통이다. 말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먼저 봉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3, 2, 1. 이건 불통의 전형입니다. 잘했군 잘했어 좋은 게 좋은 거래요. 좋은 게 좋은 게. 서정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천년 이래 최대 결단이다. 잘했군 잘했어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뜻이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서정혁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